바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사천재 양승일입니다. 대표님들 요즘 손님은 줄고 식재료 값은 올라서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힘드시죠? 지금이라도 권리금 조금이라도 받고 팔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를 봐야 하는 이유는 통계 자료가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숫자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창업이나 운영을 하시는 게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5일에 충격적인 국세청 국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통계는 2022년보다 13.7% 증가한 수치로 2006년에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 음식점이 무려 15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 월 평균 2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영업자였던 사람 중 한 달에 2만 6천 명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맘 먹고 자영업을 시작하고 폐업을 한 뒤에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폐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수치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피부로 느끼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번엔 통계 수치로 보이는 팩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중 2022년, 2023년에 경영상 애로사항 통계가 있습니다. 해당 통계는 업종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큰지 보여주는 통계인데 여기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보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식재료 상승을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4%나 늘어났고 경쟁 심화도 5에서 7%가 늘어났습니다. 즉 식재료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체감하기로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통계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케팅 인플레이션 콘텐츠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 경쟁도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폐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신규 창업자도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가게가 계속 생겨나고 온라인 마케팅도 너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 상승으로 고정비가 증가하고 매출 증가 효과는 적어지고 그 와중에 식재료 비용까지 증가하니 이건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도 막고 뒤로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이익률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통계청의 수익성 및 생산성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음식점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1%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23년도 자료지만 전년도 분석 기준이라 2022년도 자료에 해당하고 실제로 2024년에 자료가 나오게 되면 2023년 자료가 실제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보다 3에서 4%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11%에서 3, 4%가 더 떨어지게 되면 7에서 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는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수치에 해당하고 실제로 5년 전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5년 전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15%대로 지금의 자영업자들보다 돈을 2배씩은 더 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의 합계는 5년 동안 64%에서 69%로 상승했습니다. 식재료 및 인건비가 5%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왜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나 났을까요? 이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월세나 마케팅비의 영향이나 매출 자체가 떨어진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통계로만 본 영업이익이나 식재료 및 인건비만 봐도 절대적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월세나 마케팅비나 매출 감소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연돈불카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사실 연돈불카츠의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저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자영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문제가 이 논란을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영업 전망치와 체감치를 보면, 전망은 이제 통계청 자료고 체감은 자영업자 자료입니다. 체감 수치는 코로나 이후로 최악을 보이고 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망치는 2014년 통계자료 발표 이후에 마찬가지로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아이템을 시도하고 상권을 넓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지표들 때문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통계 자료로 봤더니 현재 어려운 상황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배달 시장도 커져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절대적인 로드 매장의 소비자 수요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한 명의 손님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이 더 귀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생의 가치라는 개념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CLV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의 고객이 기업이나 이런 매장에서 평생 동안 이용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한 명의 손님이 더 귀해진 만큼 저희는 한 테이블의 손님에게, 한 명의 손님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명이 한 번 오는 식당보다 한 명이 100번 오는 식당을 만들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CLV에 관해서는, 고객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된다, 장사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주제를 다뤄봤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현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7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크게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영상 말미에 이야기한 CLV라는 개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받기 눌러주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